23페이지에 이제 학교노트 23페이지 보면은 수요와 공급 이론이 이제 가장 많이 연습하시던 내용이 들어갔어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은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거기 일정 기간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일정 기간이란 말 밑에 수요의 성격에 여기서 무슨 개념이다? 유량. 그리고 구매하고자죠. 구매하고자니까 얘는 실제로 구매를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도된 양이다. 사전적 개념이고요. 욕구죠, 욕구.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그냥 욕구가 아니라 이게 구매 능력을 갖춘 욕망. 그러니까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욕망을 말한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유효수요라 그래요. 유효수요가 세 번째 성격은 나와 있죠. 항상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는 유효수요를 말합니다. 구매력을 갖춘 거. 구매력은 경제적 능력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 수요량은 공급량도 마찬가지인데 최대 수량이라는 거예요. 최소 수량이 아니라 최대.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다 최대 수량. 그렇게 이제 잡아놓으면 되는데 성격은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격상에서 단독샷으로 나왔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밑에 유량, 저량은 꼭 별표 치셔가지고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 이게 작년에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량으로 아닌 거, 유량으로 묶인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스타일로 나옵니다. 지문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저량은 시점이 꼭 명시돼야 되죠. 그리고 그 유량 꼭 기간이 명시돼야 돼. 그 종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산하면 뭐죠? 저량, 주택 보급률, 그리고 통화량, 저량, 소득, 그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최저임금, 유량, 주택 거래량, 유량이잖아요. 얼마나 하셔요? 인구 수, 저량, 인구 변동률, 유량 이렇게 되죠. 그런 거를 그 종류를 최소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허기진 정도, 저량이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니까. 배부른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배부른 정도. 그것도 저량이지. 그 저량이잖아. 한 숟가락 드실 때마다 다르잖아. 그 드시고 나서 불꺼 삼키고 좀 지나면 또 금방 또 허기지죠. 뭐 이런 상황으로 집에 계신 분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 저량이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죠. 아침에 눈 뜨기 전에는 애틋한 마음이었다가 눈 뜨는 순간부터 배고파 그러면은 이 인간은 못 먹어서 귀신 들렸나 해가지고 이제 나가 이렇게 나오죠. 그때부터 이제 아니다 하루 종일 유량으로 안 좋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그 저량과 유량은 이제 종류를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량 유량은 이제 별표를 쳐주시고요. 그 함수가 이제 있어요. 네, 경제학의 흐름은 매번 같은, 그러니까 이게 목차를 이해하시면 돼. 수요 이론은 수요는 영어로 demand죠. 수요의 이제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함수에 대해서는 이 흐름은 공급도 똑같아요. 수요 함수론하고 수요 함수를 통해서 수요 법칙을 이제 도출하고 법칙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이제 도출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그 유명한 첫 번째 주제 나오죠.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요거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있죠. 요게 이제 경제학 원론책에 나와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수요의 개념과 성격은 어차피 공급의 개념이 똑같으니까 함수 문제가 이제 나오죠. 함수 문제는 모든 계산 문제의 기초죠. 기초 중에 센 기초가 함수죠. 함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종속변수는 영향을 받는 거,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받는 거고 독립변수는 이거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야. 근데 수요함수에서는 이게 종속변수죠. 공급함수에서는 공급량이 종속변수고 수요함수에서는 어떤 특정 재화에 대해서 이 수요량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는 겁니다. 이 수요량의 변화를 논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게 종속변수고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무수히 많은 독립변수가 있겠지.
그 독립변수를 종류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1등이 뭐라고요? 가격이야, 가격. 관찰해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 물건의 가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 가셔도 얼마요라고 물어보지 이걸 누가 주로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보시다시피 함수에 대한 동그라미 1번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이거를 독립변수라 그러고, 영향을 받는 그 수요량, 이걸 종속변수라 그랬을 때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죠. 먼저 이제 여기 바로 밑에 법칙으로 연결시키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함수를 논할 때 종속변수를 수요량으로 한번 잡아봤죠. 이게 이제 분석하고자 특정 재화고 여기다가 영향 미치는 독립변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대빵 많더라. 대빵 많은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당해제와 가격이 있고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요소가 있죠. 당해제와 가격 이외의 요인도 영향을 주죠. 가격과 가격의 요인이라고 했을 때 가격의 요인은 뭐 소득이라든지 뭐 선호도라든지 다른 재화 가격이라든지 뭐 정부의 규제라든지 무수히 많은 요소가 여기 있을 거야. 근데 이걸 동시에 영향 미치는 거 힘드니까 얘네들은 일단은 어떠라? 얘는 일단은 불변이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뭐만 영향 미친다? 가격과 독립변수의 가격과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 있죠.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수요 법칙. 그러니까 수요 법칙은 간단한 이론이에요? 아니면 아주 단순한 이론이에요? 간단하면서 단순한 이론이죠. 그럼 독립변수인 가격을 이렇게 잡고 종속변수인 수요량을 잡으면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라고 해서 반대 방향이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다른 게 일정한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기존보다 감소하겠지. 비싸졌으니까. 가격 하락하면은 구매력이 커졌으니까 기존보다 수요량은 증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서로 역의 관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요 법칙이라는 거를 그 다음 단계로 보다 곡선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림으로 설명해야 돼. 수요 곡선으로 그린 게 이제 그 흐름상 이따 책에 있는 거 보겠지만은 종축에다 가격 잡고 행축에다 뭘 잡기 약속했다? 수요량. 그래서 반대 방향과 모양이 어떤 모양? 이게 우하향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수요 법칙에 대한 내용이지. 근데 요거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다시 수요량에 영향을 주겠지. 그럼 가격 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줬을 때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하고 나머지가 중에서 수요량이 변화되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그 저기 주제인 5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로 얘기하게 되고 저것이 수요 공급의 큰 주제 3가지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던 내용들이에요. 대신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거기 보시다시피 중간에 박스 안에 있죠. 기억이 이미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위에 수요함수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런 말 되어 있어요. 소비자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 수요, 나중에 공부도 똑같아요. 시장 수요함수는 개별 수요함수의 무슨 합이다? 수평적 합이야. 그럼 여기서 수평적 합이란 말이 포인트죠. 수평적 합이라는 것은 이거는 민간재를 가정할 때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공공재는 수직의 합이기 때문에 수평적 합이란 말은 수요량을 합한 거야? 아니면 수요량을 합한 거야? 수평이 이거니까 가격은 똑같은 물건인데 소비자가 그 물건을 계속 구매하는 거지. 동일한 물건의 제품이 소비자가 구매할수록 계속 쌓이는 거죠, 수요량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개별의 수평적 합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은 시장 수요 고수도 완만해요. 개별 수요 고수도 완만해요. 시장 수요도 완만하죠. 길가도 완만해지게 되는데 그 둥근 바로 밑에 줄 나오고 이거를 뭐로 냈다고요? 계산 문제로 함수로 낸 거지. 이게 모든 계산 문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기억에 보면 어떤 개별 수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QD는 100-4P로 돼 있죠. 근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소비자가 2배가 증가됐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제 같은 게 반복되니까 수평적 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걸 합해야 되지. 2배가 반복되는 곱하기 1을 하시라 그랬죠. 이게 뭘로 바뀐다? QM으로 바뀌는 거야. M은 마켓이죠. 마켓 수요량. 그러니까 10명이든 10,000명이든 곱하면 무조건 QM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고 전체에다 곱하기 또 2를 해야 되지. 200 마이너스 8P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는 시험에 낸 적은 없고요. 밑에가 아마 많이 보시던 문제입니다. 밑에는 P는 100분 마이너스 4Q로 돼 있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럼 소비자 수가 이때도 2배가 됐다 그랬죠.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안 돼. 그럼 이 곱하기 하면 이거를 수직에 합의돼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곱하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QD로 바꿔서 이제 이거랑 바꿔서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랬죠. 그럼 P로 나오면은 늘어난 만큼 증가됐다. 그러면은 요걸 P 그냥 내리시고, 상수 그냥 내리시고, QD가 QM으로 바꾸시면 돼. 요건 안 바뀌었고, Q 앞에 붙는 개수만 바꾸시면 돼요. 2배가 증가했죠? 증가한 만큼 나누시면 돼. Q 앞에 붙는. 그러면 2QM이 됩니다. 이렇게.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방정식이 Q로 물어봤느냐, P로 물어봤느냐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Q로 물어보면 전체를 건드리고, P로 물어보면 Q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 건드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가능성은 없지만은 2배를 증가해서 나누라 그랬어요. 만약 2배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곱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에서 8QM 하시면 됩니다. 이런 스타일로 이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감각적으로 보시고 나서 이제는 바로 밑에 보면은 이제 수요 법칙 나왔죠. 수요 법칙 양가로 1번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지문이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다른 쪽을 일정할 때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은 감소, 반대인 경우도 표시해가지고 서로 반대방 움직이는 거구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있죠. 지금 수요 법칙은 수요량이 변화했는데 원인이 가격이 변한 거잖아요. 가격의 수요량이 변한 거 우리가 가격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가격 효과 거기 뭐하고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 합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시험은 그 자체를 논하진 않고요. 우리는 그래서 대체 효과가 뭐고 소득 효과가 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만 물어봐요. 대체 효과는 우리가 대체제가 나오는 것처럼 다른 자와 간의 문제예요. 다른 자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하고 대체 관계인데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은 저에 대한 소비량은 늘어날까 아니면은 늘어날까? 늘어나죠. 왜냐하면 저는 가만히 있지만 저랑 대체 관계에 있는 어떤 물건이 비싸지면 저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지. 상대 가격 변화. 그 소득 효과는 무슨 변화다? 실질 소득이 변하는 거야. 실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하락했어요. 그럼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물가가 하락하면 물건 가격이 떨어진 거지. 그럼 저는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은 그대로죠. 명목 소득은 그대로인데 제가 실질적인 구매량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지. 그럼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대체 효과. 대체 전환하고 실질 소득이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소득 효과. 이걸 지문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끔 나와요. 이게 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등장하고. 그 수요역수 나왔죠? 수요역수 모양이 무슨 모양? 우하양. 그러면서 5번하고 6번은 별표 치셔야 되지. 5번 그 유명한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둘 다 수요량은 다 변해요. 원인이 다르죠? 수요량의 변화를 보면은 곡선이 하나 그려진 상태에서 수요 법칙을 구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요량이 변한 건 똑같죠? 수요량이 변한 뭐가 변한 거야? 가격이 변한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당의 재화 또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어떻게 변한다? 수요 곡선 상에서의 무슨 이동? 이게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요. 근데 수요의 변화는 반대로 가격은 영향 준 것이 아니죠.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한다? 당의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야. 일단은 불변이라 가정했던 다른 영향주죠. 가격의 다른 요소가 변하면은 당의 재화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가 수요량이 변해요. 수요량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난 거를 곡선상의 점 이동이 아니라 곡선 자체 이동이지. 곡선 자체 이동인데 다만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가 되고 좌측 이동하면 감소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수요의 변화야.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이걸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인들에 대한 논리가 밑에 6번에 보면 수요 변화 요소에서 자체를 이동시킨 요소가 나옵니다. 그중에 1번은 소득이죠. 소득이 1번으로 나온 이유가 가격의 요소 중에 소득은 수요만 영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만.
수요만 영향 주는 건데 소득에 의해서 구분되는 재화가 있죠. 모든 재화가 소득이 늘어날 때 다 늘어난 건 아니고 어떤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 수요량이 감소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정상재라 그러고 이걸 열등재라 그래요. 그럼 정상적인 열등재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죠. 소득이 증가했고 수요량도 같이 증가했어.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에 움직이면 얘는 정상재라 그러고 소득의 변화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반대 방향에 움직이면 뭐라 그러는데 이거를 열등재라. 그래서 정상재 열등재 나오면 항상 원인이 그래서 소득이야. 소득. 다른 게 아니고 오로지 온리 소득. 소득. 소정렬 소득. 제발 좀. 소득이 변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무슨 자냐고 물어봤더니 보기 중에 대체재 보완 집어넣었더니 대체재 보완제를 너무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 무조건 다 대체재 보완제를 하시는데 아니라 정상결제 오정이 소득. 그러나 에이스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에이스는 관련재화라는 것은 다른 재화인데 다른 재화가 변했는데 내 물건 변했다는 두 물건이 관련이 되기는 관련재라 그래요. 관련재 딱 두 가지가 있죠. 대체재하고 보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다른 재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럼 당해재와 수요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복이고 이게 결과를 판단하는 거야. 수요가 어떻다? 증가하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면 요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체재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대체재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감소하니까 당해재와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야. 양끼리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이죠. 그러니까 대량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대체재 수요량은 줄 것이고 그럼 분석하는 당해재와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양끼리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양끼리 판단해야지 나중에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관련재화 중에 이거 말고 보완재도 있죠. 보완은 같이 공동명체를 말합니다. 대체재는 라이벌 관계니까 너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죽으면 너가 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대체재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이 보완재죠. 보완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럼 당해재와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보완재 비싸니까 당연히 수요 법칙에서 이 보완재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은 감소하니까 얘도 어떻다? 같이 감소한다. 같은 공동명체니까 양끼는 항상 같은 방향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등등등으로 이제 대체재 보완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재. 소득에 의해서 나머지는 그냥 상식적인 지분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재작년인가도 나왔었던 가격 당해재화죠.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그럼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증가하죠. 만약에 하락이 예상되면 수요가 감소하죠. 포인트는 여기서 예상이죠. 예상이란 말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부 다 예상이야. 미래에 대한 예상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은 뭐 특히 요거는 사재기 현상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상식적이야. 상식적이지만은 집어넣었어요. 그 기타 요소 좀 보면은 소비자들의 기여도가 증가됐대. 그러면 어때요? 수요가 증가하겠지. 소비자 수가 증가해도 수요가 얼마나 수요? 대출금리가 인하됐대. 수요가 요즘 반대죠. 요즘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그 대부비율이 증가했대. 그럼 수요가 요즘 또 반대지요. 대부비율을 지금 억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 이렇게.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 인하가 일어났대. 수요가 증가됐고 뭐 취득세 같은 거니까 거래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이건 공부 안 해도 마치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면 오지선다가 아니라 이러면 아마 이지선다로 바뀔 거야. 그 이지선다 안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대체재하고 보완재만 판단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요를 아주 정밀하게 보셔야 돼. 수요는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흐름에 의해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함수가 이런 의미구나. 법칙이 왜 나왔지? 법칙의 곡선이 왜 우회항 형태지? 그리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라는 요거랑 변화 요소 이걸로 왜 이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지? 라는 거를 문제를 통해서 또 이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면은 여기다가 공급은 덧칠만 하면 돼요. 거기 이제 오른쪽에 25페이지 보시면은 공급 이론인데 거기 공급의 개념과 성격은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랑 똑같다고요?
수요의 개념과 공급하고 똑같기 때문에요. 공급도 유랑 개념이고 일정 기간, 얘는 이제 생산하고자 사전적 개념이고 생산은 욕망, 생산 능력이 동반된 욕망이기 때문에 유효공급 개념이에요. 공급량도 무슨 량? 최대 수량. 다 똑같아, 수요하고. 그리고 함수도 역시 동일하게 연결되죠. 이때 다만 공급 함수에서는 뭐가 종속 변수냐? 공급량이 종속 변수고 영향 미치는 수많은 독립 변수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나누면 가격과 가격 이외에. 그래서 이제 그 가격과 가격 이외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 무슨 법칙? 아니, 가격과 공급량 관계를 나타내는 게 무슨 법칙? 공급 법칙이야. 그럼 공급 법칙은 어떻게 표현해요? 가격하고 공급량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거는 반대가 되죠, 이것은. 그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공급량은 감소.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공급 법칙은 알아두셔야 돼요. 수요 법칙과 이제 방향이 반대니까 밑에 공급 법칙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 법칙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공급 수요 곡선과 모양이 다른 곡선이 나오죠. 공급 곡선은 어떻게 나와? 공급 곡선 우상형 형태가 나오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 강하는 공급량 감소이기 때문에 서로 얘는 공급선 모양은 우상향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놓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흐름상에서 이제 공급량의 변화랑 공급의 변화가 있겠지.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잡았을 때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 5번하고 6번은 이제 역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공급량의 변화는 말 그대로 이제 당해제와 각각의 변화에서 공급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한다? 곡선상의 점이 이동을 변하고 공급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한다? 곡선 자체 이동으로 하게 됩니다. 공급 변화 요소 중에 특히 양가 1번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얘네들은 왜 그러냐? 공급만 영향주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만 영향주. 공급만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그 내용들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 있죠, 예상. 예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공급 수요하고 반대죠. 아까 소비자가 가격 상승 예상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랬죠. 공급은 어떻게 돼? 공급은 증가요, 감소요? 공급은 감소하죠.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 증가되지. 그 하락이 상승 예상된 소비자는 상승하기 미리 살려고 그러고 공급자들은 상승이 예상되니까 안 팔려고 그래요. 물건을 오래 회수하게 됩니다. 하락이 예상되면 소비자들은 떨어지게 미리 살려고 그러니까 예상되니까 안 살려고 그래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죠. 물건 막 쏟아부어요.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 예상 부분은 소비자 공급자의 반대입니다. 그 수요처럼 공급에도 대체재 보완제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나온 적은 없어서 이따 문제풀이하면서 건드려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상하게 작년에는 안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작년에는 탄력성으로 네 문제가 다 나와버리다 보니까 여기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올해는 이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올해 나올 걸로 보는데 푸는 시간은 몇 초? 1분짜리 문제거든.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물어보면은 1분짜리 문제지만 우리 연습을 통해서 이거 몇 초? 15초 이내에 맞출 수가 있으셔야 돼. 수요 공급을 15초 이상 걸리면은 우리 프로페셔널 세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시험은 지문이 짤막짤막하니까 그래요. 다 변화유인가. 그리고 어차피 오지선다 중에 이지선다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로 그럼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30페이지 1번. 유랑 변수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렇게 잔뜩 집어넣고 몇 개냐면 시험지 찢어버려야 돼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많이 집어넣지 않고 최대가 7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최대가. 보통 5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요즘엔 몇 개냐 물어보지 않는다 그랬죠. 요즘에는 이제 뭐 조합을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보면은 이거 연습하면 되는데 재고가 대표적으로 뭐죠? 저량이야. 좀 유랑을 찾는 거야. 건물 임대료 수입. 유랑이죠. 우리가 임대료는 전부 다 유랑이에요. 유랑. 그리고 자산 가치. 저량이죠. 가치가 저량이면은 가치 대차대 배상의 자산, 부채, 자본 전부 다 저량 개념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유랑 개념을 찾는 건데 지금 하나 있죠. 건물 임대료 수입. 저축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저축은 투자 개념과 더불어서 투입되는 기간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유랑 개념이에요. 근로자 임금. 임금은 유랑, 임금도 소득이죠. 급여, 임금 다 유랑입니다. 인구 변동률. 유랑이죠. 주의상 인구 수는, 인구 규모는 저량이야.
인구 변동률은 기간 동안에 변한 거니까 변동률은 유랑 개념이 됩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가 증가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은 전부 다 유랑이네. 여기가 4개 있죠. 세 번째 줄 볼까요? 부채.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부채, 자본 전부 다 저량이고 신규주택 공급량 유량이고 주택 보급률 저량이야. 여태까지 5개가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자산 저량이라 그랬죠. 투자 유량이죠. 투입되는 거니까 대표적인 투자는 유량이고 수출량 수출량이 유량이면 수입량은 뭘까? 이거는 이제 바로 그저께인가 언론에 나왔죠. 지난 6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량이 역대 몇 번째로 몇백억 달러, 500억 달러, 600억 달러 그랬잖아요. 그 보는 순간에 앞에 500억 달러라고 나왔다.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 있었어요? 기간이 붙었어요? 아니면 시점이 붙었어요? 기간이 붙었죠. 앞에 뭐가 붙었었어? 6월 달. 6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안 보셨구나? 저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수출량은 대표적으로 유량이고 수입량도 당연히 유량이고 국제 수지는 그것도 유량이지. 수출량과 수입량의 차이가 그래서 몇 억 달러 6월 달에는 흑자다, 적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유량이고 여태까지 몇 개지 까먹었다. 하나, 넷, 다섯, 여섯, 7개죠. 여기다 7개고 그리고 인구수 저량이었고 통화량 거래량 총 합치면은 8개가 되는 겁니다. 8개.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못 풀어요. 줄이면은 아마 풀릴 수 있으세요. 2번은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또 공부를 볼게요. 네, 3번부터 보라겠다. 3번. 개념이니까 1번 수요와 관련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제 유량을 잡았으니까 1번 유효 수요는 실질적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저축뿐만 아니라 대출도 포함되죠. 대출을 많이 받으면 구매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영향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 능력이라 그럴 때는 수요는 구매 능력입니다. 유효 수요. 구매력이 이제 본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남의 능력도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구매 욕구 있었죠. 욕구는 악의적이냐 선의적이냐라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어요. 민법에는 악이냐 선이냐 따지잖아. 유효냐 무효냐 따지죠. 경쟁이 그런 거 안 따져요. 예를 들어서 투기적 수요도 유효 수요다. OX. 뭐가 되는 거야? 투기적 수요니까 투기자들은 투기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투기익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구매력을 갖춰야 돼요. 사고가 팔면 남기는 차익을 자본에 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경제학 그런 거 안 따진다. 그럼 이번에 수요자 가격은 각각 수요량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이래.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대체 효과랑 4번의 소득 효과 부분인데 대체 효과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실질 소득의 증가는 독립적으로 절대 가격이 싼 그 상품의 구매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상을 말한다. X죠? 절대 가격이라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의 변화요. 나의 물건이 싸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싼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제 물건은 비싸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가격이라고 해야 돼. 그 4번에 이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동일 지출액으로 전보다 더 많은 수량을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처럼 한 상품 가격 변동이 소비의 실질 소득을 변화시켰대. 이게 무슨 효과다? 소득 효과가 되는 것이고 5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다고 나왔죠. 이거 유명한 기출문제 지문인데 그러면 수요 법칙에 의하면은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수요량이 감소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수요량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것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더 큰 영향을 줬다는 뜻이야. 그럼 가격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를 설명하는 수요법칙을 설명할 수 없고 뭐를 설명할 수 있어요? 수요의 변화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수요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이동의 수요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 맞는 거지. 정확한 논리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틀렸던 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어를 받고 밑에 공급도 똑같아요. 4번 보면은 공급이란 어떤 재화 가격 수준의 생산자가 생산이 나오죠. 공급이니까 일정 기간 유량이 있죠.
제한화소의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맞죠? 신규 공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절한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통해서 측정 유량이죠. 신규니까 공급이란 판매 행사뿐만 아니라 생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이라는 점에서 유효 공급이래. 정확합니다. 공급량과 실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공급량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고, 맞나요? 양은 둘 다 최대 수량이에요. 수요량과 공급량. 근데 이때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에요? 최소 가격이야. 최소 가격.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은 최소 가격인 이유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안 팔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가. 그러니까 수요하고 공급은 차이가 나는 것은 가격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최대 가격이고 공급자들은 최소 가격. 이게 뒤에서 나옵니다. 또 기초 개념이니까 잘 내지는 않는 판트고. 6번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함수 문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개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동일한 개별을 갖는 소비자 2배가 증가했다. 새로운 시장수의 함수. 지금 Q로 물어봤어요? P로 물어봤어요? 그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전체를 건드리면 되지. QD가 QM 바뀌지. 그럼 왼쪽에 곱하기 2 했으니까 전체 2배는 200 마이너스 8P 하면 되지. 금방 풀죠? 이런 거는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7번이 나왔었죠. 7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도 시장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서 P로 물어봐서 Q로 물어봤어요. 이거 시장으로 바꾸는 걸 말하죠. 새로운 시장수. 근데 포인트가 소비자 4배네. 감소에 증가했어요. 그럼 보기가 다 P로 물어봤지. P로 보면 P 그냥 내려. 상수 100 그냥 내려. 그럼 상수 100 있는 건 1번, 4번 중에 하나지. 감소가 됐잖아요. 감소됐으니까 어떠라? 곱해보여야 돼. 4 곱하기 5 하셔야 돼. 그러면 보다 20QM이 돼. 4번이 돼. 만약에 4배가 증가했다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나와야 돼? 1번이 되는 거야. 증가했을 때는 1번이고 지금 감소에는 곱해버리면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증명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이제 결과적인 것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다 계산 문제 할 때 연습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 8번 같은 건 좀 달라요. 8번은 A자와에 대한 소비자 값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고 의뢰 소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가정할 때 A자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까 6번하고 7번은 동일 물건을 평가할 때 소비자 행동이 동일하게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8번은 동일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다른 행동 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소비자 갑돌이의 수요함수는 100-P로 되어 있고 소비자 을순위는 어떻게 되냐면은 8P는 100-4QD로 되어 있죠. 그럼 수평적 합이잖아요. 다른 행동 보이면은 수평적 합을 만들어줘야 돼. 수평적 합이니까 수평은 양이야 아니면 양이야? 양이 요걸 합해야 되잖아. 근데 Q로 된 데는 P로 돼 있지. Q로 바꿔줘야 돼요. 넘기면은 4QD는 100-8. 이게 넘기는 순간부터 이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넘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직접 물어보면 힘든데. 근데 여기는 QD인데 여기는 4QD니까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4로 다 나눠줘야 되지. 나눠주면은 QD는 이거는 을순일 거고 4로 나는 이거 25가 나오죠. 4로 나누면 2P가 딱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갑돌이의 수유랑 수요함수, 을순이의 수유랑 잡았지. 수평적 합이야. 더해주면 요걸 더하면은 QM이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더하면 돼. 125-3P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직 내지는 않았지만은 뭐 언젠가 나올 수도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왜 안 내고 있을까요? 아까 왜 7번은 나왔지만은 왜 6번, 8번 안 나오고 있냐면 너무 쉬워서. 출제원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출제원이 쉽다고 해서 안 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이 비밀은 이걸 유지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산실장님한테 이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거 너무 쉽잖아 라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까지 대화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대화 내용을 매주 803 가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문제 보면은 오피스텔의 매매 시장에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도 틀린 거. 이게 전설적인 문제죠. 1회 때부터 이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주의사항은 출제원이 초창기 때도 그러지 지금도 그래요.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 틀린 걸 물어봤어요. 수요의 변화 요소는 어떻게 수요량의 변화를 표시한다고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때문에 해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단순한 이런 문제 나오려면은 당의 재화가 뭔지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은 오로지 당해제와야. 근데 여기서 당해제가 뭘로 제시했냐? 오피스텔로 제시했어요. 그럼 당연히 수요의 변화를 가져온 요소가 아닌 거니까 단순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하나가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몇 번이야? 4번이야. 오피스텔이 당해제한데 4번 오피스텔 가격이 변했으니까 4번은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는 수요의 변화야. 근데 이 문제를 일부러 계속 매년 집어넣는 이유가 모의고사를 이렇게 내드리잖아요. 자꾸 3번을 체크하셔. 기출문제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요즘은 대신에 출제원들 그걸 알아서 문제의 다양성을 해주죠. 요즘 최근에서 계속 아파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뭐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립주택, 옵시텔. 어쨌든 당해자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9번은 4번이 이제 틀렸어요. 10번도 같아요. A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 요인에 해당되는 거 물어봤죠. 그럼 여기 자체를 이동시킨 요인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수요의 변화지. 그럼 당해자가 뭐야? A 부동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1번에 A 부동산의 A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래. 이건 수요량의 변화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고 A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대. 선호도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죠. 이건 뭐다? 수요의 변화가 되겠죠. 그 자체가 이동하겠지. 3번에 매도자 수가 증가했대. 그럼 매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매도자 수가 얘는 수요가 아니라 뭐라 해야 돼? 공급이 변했구나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4번도 아까 생산 요소 가격이 변했죠. 이것도 뭐다? 이것도 공급이야. 건설 기술이 진보됐대. 이것도 공급이야. 그러니까 1번은 수요량의 변화고 3, 4, 5번은 공급의 변화입니다. 2번만 해당이 되지. 재밌죠? 이런 문제. 나머지는 이제 밑에처럼 나오는데요. 11번도 볼까요? 그러면 1번에 대부비율이 증가했대. 대출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럼 곡선 자체 이동이지. 어느 쪽 움직여? 우측 증가죠.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는 증가하지. 일반적으로 대체재 가격이 상승할수록 수요는 감소하죠. 대체재가 상승하면은 대체재 사요? 내 거 사? 내 거 사지. 비싼 건 안 사니까 대체재 수요가 줄 것이고 내 물건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겠죠. 수요 증가지.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 증가. 금리가 높았으면 수요가 감소. 이런 지문들이 상당수다라는 거야. 이거 맞히시면 한 문제 맞히신 겁니다. 기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전형적인 문제 13번 문제를 보면은 1번의 소득이 20% 증가했을 때 A 부동산 수요량이 5%가 증가했다 나왔죠. 소득이 증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A 부동산 수요량이 5%가 증가했네. 소득 나오면 결국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돼? 정상적일 때. 이때 주의사항은 퍼센티지는 여기서 신경 쓰면 안 돼요. 무슨 재화냐 물어볼 때는 방향만 가져가는 것이고 이 퍼센트는 뒤에서 논할 탄력성 문제입니다.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증가니까 증가네. 그럼 여기 정상제 아니면 열등제인데 증가니까 정상제 맞아요. 이번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비부동 수요량이 10%가 감소했다 그랬어요. 소득 나왔는데 방향을 물어봤죠. 증가 감소니까 무슨 제? 열등제가 돼요. 3번에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증가했다 그랬죠. 그럼 A 상승했는데 C 수요가 증가하면 A, B는 무슨 관계? 이거 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죠. 대체제지. 그렇죠. A가 비싸지면 A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B 수요가 늘어나도 양끼리 반대니까 어떻다? 대체제. A 가격이 하락할 때 D 수요가 증가했다. 그럼 서로 무슨 관계? A가 하락하면 A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D도 같이 늘어났지. A들은 무슨 관계? 보완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13번 문제 보면 올해 한 문제는 당연히 맞을 겁니다. 5번에 A 가격 상승이 예상됐죠. 포인트는 여기 예상이야. 상승이 예상되면은 이 A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지. 근데 결과가 이 수요가 어떻다고 나왔어요? 증가했다 그랬네. 그 양끼리는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방에 움직였네. 그 무슨 관계? 보완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다. 어떻게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 13번은 원래 공부를 잘 안 하시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올해 나올 문제죠. 정답으로. 그러면 이제 13번처럼 뭐 이렇게 길게 내진 않고 13번에 아까 3, 4, 5번에 대한 주제를 요즘에 여러분들 작년에도 요거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14번 문제처럼 나옵니다.
A 부동산 가격이 5%가 하락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15초 만에 풀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A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예상됐다 그랬어요. 그럼 A에 대한 수요를 물어봐서 A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감소하겠네. 예상이니까. 근데 결과가 B 수요는 어떻다고 나왔죠? D 수요는 증가했고 C 수요는 감소했다. 아, 그러면 결과가 나왔지. 양끼리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인데 B하고 A는 양이 서로 반대 방향이네. 대체제지. A하고 C는 서로 양이 같은 방향이네. 뭐다? 보완제가 되겠네. 그럼 A, B는 대체제, A, C는 보완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이지선다로 바뀌는데 지금 B하고 C의 수요가 변했잖아요. 근데 원인이 B, C 가격이 아니라 A 가격이라는 즉 다른 제와 가격이 변해서 B, C 수요가 반응이 일어난 거죠. 그 결과적으로 다른 제와 가격이니까 대체제 아닌 보완제예요. 근데 보기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대체제 보완 조합이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를 보기를 단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상 열등에 꼭 들어가. 정상 열등에 들어가면 이 문제상에서는 무조건 탈락되는 거야. 정상 열등은 무조건 뭐죠? 소득이니까. 그러면은 결국 1번 아니면은 3번 둘 중 하나로 압축이 돼. 그럼 결국 어느 것이 맞을까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순간에 답이 딱 떠 있어요.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재밌죠, 이런 것들. 재미없나? 그러니까 이제 그 1번이죠, 1번. 1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걸 혹시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본 건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야. 그럼 그림 기억은 소득과 수요량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니은 Z제 가격 변화, X제 수요량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럼 종축하고 횡축에 대한 논리를 잘 보시면 되는데, 먼저 기억을 보세요. 수요량이 움직였죠. 횡축에 수요량이 반응했는데, 수요량의 반응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 뭐야? 원인이 가격이 아니지. 우리가 수요법칙 그림을 그냥 여기다 가격을 잡았었잖아요. 근데 종축에다가 뭐를 잡았냐면은 소득을 잡았어. 그리고 여기 수요량을 잡았어요. 근데 X제, 근데 곡선이 우상향으로 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뒤에 X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X제가 무슨 제하냐 물어보는 거야. 그럼 X제를 물어보면 그래프상 보면은 지금 어떤 뜻이냐. 소득 나왔으니까 얘는 정상 아니면 열등의 둘 중에 하나인데 소득이 늘었죠. 수요량도 같이 늘었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그럼 얘는 무슨 제라는 거야? 정상제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제 X는 정상제고, 니은 그래프 보면은 Z제 가격이 나왔죠. 종축이, Z제 가격인데 이게 Z제 수요량이 아니라 무슨 수요량이죠? X제 수요량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다른 제각각이 변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모양이 우상향이잖아요. 그쵸? 수요 곡선이.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뜻이냐? Z제 가격이 상승했지. 그런데 X제 수량도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Z제하고 X제는 무슨 관계야? 대체제지. 지금 아까 그걸 말로 설명한 그래프로 표현해 드린 거요. 지금 Z제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그럼 Z제 수요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하겠지. 비싸니까 이걸 안 살 거 아니야. Z제 수요량. 근데 X제 수요량은 지금 어떻게 됐어? X제 수요량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X하고 Z는 양끼리 서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지. 그러니까 무슨 제? 대체제가 되는 거지. 양끼리 반대니까. 이해되세요?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본 건데, 이미 다른 시험에 이미 나왔던 그래프를 제가 한번 우리 시험에 한번 해봤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말 내진 않고, 이런 그런 문제 안 내고, 말로만 계속 내고 있어요. 말로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석해. 만약에 열등제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소득을 잡고 모양이 어떤 모양? 모양들을 잡을 겁니다. 만약 Z제하고 X제가 만약에 이제 보완제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그리겠어요? 모양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건 이해돼야지 문제 풀어요. 암기해서는 안 돼. 이해예요? 3회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해. 그래서 16번을 한번 이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본 문제니까 그 따져보면은 1번 X제는 정상제인데 열등제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했죠. 그리고 이제 2번에 Z제와 X제는 대체제다. 맞지? 그러니까 Z제니까 맞으니까 3번은 틀린 거죠. 그리고 4번은 X제는 정상제는 맞잖아요. Z제는 보완제다. 틀렸죠? 대체제 X제하고 대체 보완제. 그리고 나머지 다 틀렸으니까 2번만 맞습니다. 왜 그런지 그래프로 재미난 이건 문제만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프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질문 그 공급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17번 문제. 아까 질문 받으신 내용인데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걸 물어봤어요. 1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건 공급 법칙이잖아. 다른 일정한 가정 상태에서. 근데 2번을 대체 부동산 가격 상승 공급을 증가시킨다 돼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잘 이제 시험에 안 나와가지고 연습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에서 대체제 보완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공급에도 대체제 보완제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어쨌든 대체제는 양끼는 항상 오순 방향이야. 항상 양끼는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대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다? 상승한 거야. 그러면은 이 대체 부동산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은 증가되겠지. 공급 법칙이니까. 그러면은 방해 부동산 공급이 있죠. 공급이 어떻게 돼서? 감소할 거 아니에요. 왜? 양끼리는 항상 어떻다?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요. 요거 구조를 보면은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 토지에다가 딱 두 가지 상품을 공급해야 돼. 아파트를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공급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이런 이제 정착물들은 오로지 이제 토지 부착시켜서 공급해야 되니까. 그런데 딱 이런 상황인데 아파트 공급이 아파트 가격이 비싸진 거야. 여러 가지 비싸진 이유가 있겠지. 선호도가 높아졌다든지. 그럼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상승했다. 둘 사이는 무조건 아파트랑 오피스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요? 대체 관계에 있다 한번 가정해 보는 거지. 대체는 둘 중에 하나만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파트가 상승하면은 당연히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지. 그럼 이 땅에다가 전부 다 뭘 짓겠어? 아파트를 다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오피스텔은 비집고 들어갈 토지 공간이 없죠? 그럼 당해자로 보는 오피스텔 공급 어떻다?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에 물어본 건데 자꾸 수요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체 부동산 가격 상승은 대체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것이고 부동산 공급 어떻다? 감소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보유세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공급은 증가한대요. 이거 무슨 말 모르겠어요? 보유세가 뭐야? 재산세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럼 주택 재산세가 지금보다 엄청 올라갔어. 재산세가 주택 가격에 만약에 100%를 낸다. 재산세를 다달이 그것도. 그럼 주택 가격이 100% 낸다. 3억이신 분은 다달이 3억을 세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갖고 있는 건 고통이지. 그럼 갖고 있는 걸 시장에 내놓겠지.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거야. 보유세가 증가되면 그 수요는 어떻게 될까? 수요는 감소하겠지. 보유세가 증가하면 재산세가 늘어나는 거니까 내가 저걸 사면은 나중에 고통이라는 걸 알아 몰라요. 알겠지. 그럼 수요를 줄이겠지. 그리고 공급은 증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떨어뜨리는 방법은 지금 제가 대통령 되면은 보유세를 엄청 늘리는 거예요. 아까 전에 주택 가격의 100%를 다달이 내라. 이렇게 바꾸면은 물량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시장에서 임대주택 많이 줘주세요. 국가가 하는 거 임대주택 잔뜩 지게 돼버려요. 그럼 주택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네? 신규 공급은 줄어요? 신규 공급도 줄겠지. 신규 공급은 공급 자체를 안 하겠죠. 신규 공급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보유세가 증가되면은 뭐 공급한 생각을 안 하겠죠. 공공이 많이 공급되겠지.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이 증가되고 민간 임대주택, 민간 분양주택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공급을 물어봤으니까 보유세가 증가할수록 부동산 공급은 증가한다는 건 맞다고 하셔야 되지. 예, 보유세가 증가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논리니까. 그래서 공급은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유세는 기존 주택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잖아요. 보유세는. 그쵸? 신규를 공급하는 건 아직은 이제 들어온 게 아니니까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증가한다. 이거 맞다고 보셔야 되고 대부분 이거 찍으셨나 보네. 2번은 안 배워서 생각 안 해서 그래도 뭐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보는 것이고 4번에 건폐율 용적률이 감소가 일어나면 신규 공급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은 감소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리예요. 기출문제만 연습하신 분들은 공급이 나오면 막 당황해요. 기출문제는 거의 상당수가 뭐 위주로 나와요? 수요 위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심화 들어가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17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그리고 이제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예, 4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